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화웨이의 CEO인 런정페이가 최근 내부 행사에서 지금은 미국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서 미국에 대한 결사 항전을 강조했습니다. 런정페이는 인천 상륙작전을 비유로 들며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매체 신랑제경은 런정페이의 발언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개됐다면서 11일 발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외환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위안화는 고평가되지도 저평가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벨기에에서 일부 핵심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삼성 간부 출신인 한양대 박재근 교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있는 한 업체에서 일본이 지난달 초부터 수출 규제를 가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부 재량 지출 상한 증액 법안 가결과 정부 부채 한도 적용 유예가 향후 재정 여건 및 성장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어제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지속으로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 넘게 빠지면서 1937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4% 넘게 빠졌습니다. 59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수급도 악화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은 온스당 1,5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난주 1,40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먼저 중국 정부가 지난주 달러당 위안화를 7위안으로 고시하면서 미국과의 이 환율 정쟁이 격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함께 위안화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 금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했고 연준도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흐름 짚고 이번 주 시장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를 7위안으로 고시하면서 미중 환율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했고 연준도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갈등과 미중 갈등이 함께 겹치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3%대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난주 시장 상황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장 초반에는 상당 부분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발발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소식 일단은 상당 부분 시장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면서 시장 힘들게 하는 그런 양상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다소간 이제 그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이 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내지는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 후반이었죠. 우리 장 마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 이민은행 고시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환율 전쟁으로의 격화 가능성 크게 대두가 되면서 실제로 지난 주말 미국 그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다우 지수는 0.3% 내외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의 큰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방향성이 과연 어떤 쪽으로 번지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려감은 환율 전쟁으로의 격화 가능성이 조금은 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는 이제 그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최근 가세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를 포함한 백악관 자체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의 어떤 그 배경, 속내, 그런 그 배경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수위 조절 부분, 수위를, 좀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화의 약세를 부추기게 만들 수 있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의 의지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9월 17일, 18일이죠. FOMC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과연 25bp를 인하를 하게 될지, 더 나아가서 50bp를 인하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리고 9월 FOMC를 지나서 11월, 12월 FOMC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지의 여부, 시장 내 기대감 여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좀 불안감의 시장을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난 주말 고시환율을 7.0039 위안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서 이번 주 위안화에 대한 추가적인 절하 고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사실상 시장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확산되어질 여지가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 이번 주 어떤 그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배경,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트윗, 말, 인터뷰, 실질적으로 중국과 합의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점. 중국과 이번 9월 달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기다려보겠다라는 그의 입장, 어떤 그 입장에 대한 표명 부분, 그리고 화웨이와의 그 거래 불가를 다시금 확인해 줬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해석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양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좀 강조를 해드리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두 가지 이슈.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위안화 포치 7위안을 넘은 이후에 위안화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미 백악관 행정부의 어떤 그 압박 수위가 얼마만큼 더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FOMC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발언 여부, 이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또다시 그 발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그 뉴스 플로우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즉 뭐 통상 전쟁 쪽에서 이제는 환율 전쟁 쪽으로 확실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관세 부과, 추가 3천억 달러에서 관세 부과를 예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지난주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전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초반에는 위안화를 다소간 좀 절상하면서 위안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위안화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내 7위안을 넘게 고시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하락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라는 부분. 실제로 9월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를 놓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 서로 간의 포석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 이번 주가 아마도 우리 정부의 대응안 크게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8.15 광복절이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사실 이를 놓고 우리 정부 어떤 대응책을 시장 내에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초미의 관심 영역 중에 대기해 놓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전체적인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그 휴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좀 우리가 예견 가능하지 않을까, 그에 맞서는 대응 그 대응 전략 우리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관심 가질 만한 글로벌 이벤트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 CPI,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어 있다라는 점. 이번 주 화요일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4일 수요일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15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느냐, 미국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FOMC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힌트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소매 판매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어떻게 중국 내에서 7월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지만 특히나 두 가지, 미국의 CPI와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꼭 좀 챙겨봐야 되겠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의 하락 이유는 한일 갈등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갈등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를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면서 미중 환율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또 지난 주말에 IMF 측이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놓고 중국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환율 전쟁으로 격화됐다라고
그 평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중 상호 간 갈등 격화 가능성 그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무역 갈등은 무역 갈등대로, 그리고 반면에 환율 갈등은 환율 갈등대로 서로 간에 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환율 갈등에 대한 그 움직임이 무역 갈등의 부분보다 조금은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일단 먼저 이런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은 달러화의 약세다.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꼭 좀 머리에 인지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그 환율과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더 쉽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원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압력을 지금 넣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국의 환율은 절하되면서 약세 방향을 띠게 됩니다.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대상국의 환율은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그 의미 자체가 그 당해 나라의 환율이 의외로 통상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원상태로 복귀시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의 지정, 피지정이 된다라면 그 자국의 환율은 당연히 강세를 띠게 된다. 그러면 이는 결국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강세를 유도하게 되는, 환율 조작국의 지정은 결국은 위안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달러화는 당연히 약세 방향성을 띠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럼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압력을 가지고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고, 위안화의 강세를 유도하면서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거꾸로 중국 정부에서는 인민은행을 통해서 위안화의 고시 환율을 조금은 더 가열차게 절하 방향으로, 약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위안화의 약세와 달러화의 약세,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냐? 달러화의 약세 방향이 승리를 할 것이냐? 위안화의 약세 방향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위안화가 결국은 7.3 위안까지 절하될 가능성이 크게 내비쳐지고 있다라는 점. 위안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물론 IMF에서 중국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위안화의 환율을 실제로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뭘 못하겠느냐? 환율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위안화의 약세를 눈에 띄게 유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물론 9월 중에 고위급 무역 협상이 대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그런 양상. 그렇다면 환율을 눈에 띄게 확실하게 어떤 그 약세로의 조정, 약세로의 조작을 할 가능성은 크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여전히 위안화의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여기에 9월 1일부로 미국에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3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도입할 그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어서 낮아진 가격 경쟁력을 다시금 위안화의 절하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전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2020년 11월이죠. 미국의 대선 지금 대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반 트럼프 전략을 중국 측에서도 계속해서 환율의 어떤 그 조작, 환율의 변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 G2 국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양국 환율의 약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그렇다면 시장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당장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 꼭 좀 마음속에 더 두시고요. 미국 달러화의 달러 인덱스의 방향. 달러 인덱스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 인덱스의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6개국의 환율 대 달러화의 환율을 비중을 맞춰서 계산하는 것이 달러 인덱스. 지금 이제 97.6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여기에 위안화의 방향성도 같이 달러화의 방향성과 위안화의 방향성 같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으로 달러화와 위안화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 강달러 기조가 좋지 않다. 연준은 금리를 더욱더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아무래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과 물가라는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에 있어서 리스크 쪽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방향성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보기에는 백악관 측과 페드 측이 서로 간에 금리 인하라는 금리 정책이라는 금리 결정이라는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분명히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이런 부분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두시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속내 4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점. 첫 번째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환율은 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그러면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려는 속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있는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FOMC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이외의 주변국, 지금 관찰 대상국이 한 21개국 정도로 늘었고요. 환율 조작국이 있는 반면에 관찰 대상국이 있습니다. 과거 9개였는데 지금 8개 정도, 이제 중국이 제외가 됐으니까 8개가 됐죠. 여기에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 그러면 중국 이외의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 너희들 환율 조작국으로 언제라도 지정을 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 4가지 정도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의 피대상국이 된다라면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급등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수출 품목 고율 관세 가능성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나라별로 환율에 대한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의 임계점은 달러당 7위안이 보통 임계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임계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 내에서 솔솔치 않게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의 위안화 7위안이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의 그 환율, 원달러 환율 1,200원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의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평상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중국의 7위안 돌파, 원화의 1,200원 돌파에 대해서 다소간의 의문 내진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는 그런 초강세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의 7위안 상황이나 원화의 1,200원 양상은 그다지 의문스럽지 않은 그런 양상일 수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달러 인덱스 97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섰고 원화가 1,200원을 돌파해 놓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양상은 어떤 그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시장 내에 표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달러의 약세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약달러의 어떤 그 기조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물가도 이제 상승시키려는,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미국의 경제 수순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원화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그 백악관과 페드 간의 어떤 그 줄다리기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 9월 17일, 18일 FOMC 지금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쪽으로 점차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9월 17일, 18일 개최 예정에 있는 FOMC, 여기서 최소한 25bp의 인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 환율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 노말 상태로, 새로운 어떤 그 시장 그 이클리브리움 상태로 지금 다시금 빠져들 수 있다라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악재와 호재의 적절한 시장 내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호재 쪽인 금리 인하는 조금은 좀 한 2, 3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당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장 밸류에이션의 관점 속에서 이제 8월 15일이면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이를 반영한 PER, PBR, 이런 PBR과 PBR 밸류에이션들이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게 되어 형성될 것인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내가 새롭게 꾸려나가려는 포트폴리오의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다양한 어떤 그 조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상황 짚고 왔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금리는 인하됐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9월 FOMC에 대한 예측도 여러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갈등과 미중 갈등이 함께 겹치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뭐 가장 크게 이제 뭐 불매운동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취소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움직임. 과거에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벌어졌을 때 애플 컴퓨터의 실적 악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애플 주가의 급락 부분이 얼마만큼 양 국가 간의 국민 정서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로의 그런 그 확산 불안감 부분 우리가 분명히 미리 지금 대비해 놔야 되겠다,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 대표적인 것, 여행,
과 관련된 여행 제한 가능성.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 포치, 그러니까 7위안을 돌파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요. 중국, 미국 쪽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혹여나 미국으로의 중국인들의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크게 번지고 있다라는 점. 이미 중국 정부에선 비행 노선 감축 내지는 운행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노선은 이미 중단된 그런 그림. 근데 지난주였죠? 베이징발 하와이. 베이징과 하와이 간에 미국의 최대 휴양지,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와의 베이징과의 운행 중단 소식.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좀 쉽게 넘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이 부분은 이미 장기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여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사드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 못하게 했었죠. 이에 대한 피해 우리나라 막심하게 나타난 것도 우리 경험치로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와이에 대한 운행 중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광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의 여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뭐 주요 이제 비행사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 여러 지금 그 항공사들이 일본행 주요 비행 노선의 감축 그리고 운행 중단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비행 노선을 중단한다, 감축을 한다.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실물 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 부분을 정책의 변화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핵심 힌트로 우리가 삼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면요. 세계 항공기 제조사가 있습니다. 보잉사가 하나가 있고요. 에어버스 하나가 있는데요. 유로존의 에어버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잉사의 항공기 추락 사고, 이로 인해서 보잉사의 주가 사실상 상당히 힘들게 겪어왔었죠.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에어버스가 반사 이익을 상당 부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3개월 그래프가 각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그래프, 앞쪽이 이제 그 보잉사고요. 뒤쪽이 이제 그 에어버스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보잉사와 에어버스의 그래프 최근 주가를 보면 양사 주가 모두 하락 일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 보잉도 마찬가지. 왜 하락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여행의 어떤 그 여행에서의 단절,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항공사로의 영향은 항공 제조업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바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혹여나 중국 간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서로 간에 양 국가의 정서,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양국가 간 여행은 물론 통상까지 감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항공 제조업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잉사의 반사이익으로 에어버스가 반사이익을 확실하게 누리지 못하고 주가 하락의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갈등 그리고 미중 갈등과 함께 실물 경제 부정적 영향으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위안화 추가 인하 여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7.0039 7위안을 넘어 있는 그런 양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맞불을 놨죠. 오히려 위안화의 약세를 극대화시키면서 그들의 전략 활용으로 최대화의 효과를 누리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그리고 환율 갈등, 환율과 관련된 그런 갈등 확산 여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과연 시장 내에 물면서 얼마만큼 시장 내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관점에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그 장기화가 되면서 핵심 전략 세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리 완화라는 FOMC의 금리 인하, 9월달 금리 인하가 있죠. 임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봐야 되겠다. IT와 소재, 은행주가 그 대표 주자가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여전하다라는 점. 이 부분은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섣부른 접근은 분명히 피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수출 경쟁력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에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1,200원을 전후한 외국인 수급과 수출 경쟁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쏠쏠지 않게 지금 이제 뭐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속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을 갖다 붙여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잣대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고성장주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이 분명히 필요한데 특히나 바이오 업종 고성장주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상당 기간 시간 소요가 될 것이기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리죠. 바이오 제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제9호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강원도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서쪽 내륙과 경상 서부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안에는 30에서 6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서해와 남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까지 내려졌고요.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오늘 높은 기온과 함께 습도까지 높아서 열사병 위험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이 오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9호 태풍 렉기마의 가장자리에서 생성된 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낮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32도, 대전과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전해상과 남해 전해상, 제주 전해상에는 오늘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해안과 안전사고와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기 불안정으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